쉽고 더 신나는 수학을 함께할 나소은 선생님이에요. 이번 시간도 우리 신나게 만점성을 향해서 여행을 떠나보도록 할까요? 이번 시간은요, 곱셈을 배우는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곱셈? 이게 과연 뭘까요? 우리가 배웠던 덧셈을 잘 이용하면 곱셈도 쉽게 알 수 있어요. 이번 시간 배울 내용부터 확인해 볼게요. 고구마 다 캤다. 모두 몇 개야? 열두 개. 야호! 이제 먹자. 잠깐! 네. 이 고구마를 똑같은 개수씩 묶어서 세어볼래? 잘 센 친구에게 고구마 마탕을 만들어주마. 마탕이야? 제가 할게요. 두 개씩 묶으니까 6묶음이에요. 아닌데? 3개씩 묶으니까 4묶음인데? 아니야! 4개씩 묶으니까 3묶음인걸! 다 다르네. 누구 말이 맞는 거지? 아이, 내가 맞았으면 좋겠다. 마탕 진짜 먹고 싶은데. 아, 우리 친구들이 묶어세기를 한 것이 서로 다르군요. 묶어세기를 하는 방법은 다양하답니다. 그 전에 우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세어보자. 이것부터 알아볼게요. 준비된 바둑돌에 수를 세어볼까요? 우선 하나씩 수를 세는 방법이 있죠.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그래서 12개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다른 방법으로 띄어서 세기를 해보자고요. 이씩 띄어 세기를 할 거예요. 그럼 0부터 시작해서 0, 2, 4, 6, 8, 10, 12 역시 12개네요. 또 다른 방법으로 묶어서 세기를 해보자고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요, 먼저 이렇게 3개씩 바둑돌을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수를 세어보면 3, 6, 9, 12 이렇게 12개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묶어세기를 할 때에도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묶어세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그 방법을 알려줄게요. 지금과 같이 묶은 것은 3씩 4묶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4씩 3묶음이 되도록 표현해 볼 거예요. 이럴 때에는요, 4개씩 이렇게 그 묶음이 표현될 수 있도록 나타내 보세요. 4씩 3묶음이죠? 그럼 이번에는 2씩 6묶음이 되도록 해볼게요. 이럴 때에는요, 2씩 이렇게 묶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2씩 6묶음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6씩 2묶음이 되도록 해볼까요? 그랬을 때 이렇게 6씩 1묶음, 2묶음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묶어세기를 해도 그 전체 개수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배운 개념을 다시 한번 만나볼게요. 우리는 그 개수를 세어 나타낼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세어 보았어요. 자, 사과는 모두 몇 개일까요? 하나씩 세어보면 된다고요? 그런데 하나씩 세기를 해보세요. 1, 2, 3, 4, 5, 6 쭉 이렇게 하나씩 세어보기를 하면 12까지 세어 나타내야 합니다. 이렇게 12개가 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번에는요, 띄어서 세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띄어서 세기를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선생님은요, 2씩 띄어서 세기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렇다면 2, 4, 6, 8, 10, 12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겠죠. 2, 4, 6, 8, 10, 12 역시 그 사과의 개수는 12개임을 알 수 있네요.
물론 여기서 띄어서 세기를 할 때 4씩 띄어세기를 해도 좋아요. 그럼 그런 경우는 4, 8, 12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제 우리는 묶어서 세기를 해볼 거예요. 묶어서 세기를 할 때는 똑같은 개수끼리 묶어보도록 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묶어볼게요. 사과를 3개씩 묶어보자. 그랬더니 이때 3씩 4묶음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3, 6, 9, 12, 12개가 되는 거죠. 묶어서 세기를 했더니 3씩 4묶음이고 이것은 결국 12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놓고 보니까 어때요? 방법이 달라도요. 그 전체 개수는 변함이 없구나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이 되었네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 여러분이 이것을 꼭 한번 구분해 두세요. 하나씩 세는 것은 어때요? 일일이 다 세어야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우리는 띄어 세거나 묶어 세는 것이 그 전체 개수를 알아볼 때 더 편리하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고요. 자, 이런 내용을 이해했다면 이제 묶어 세어보자. 요것도 다양한 방법들이 있단 말이에요. 보세요. 오렌지는 모두 몇 개인 걸까요? 그런데 묶어서 세기를 해보자. 여기 이 그림을 보면요. 오렌지를 4개씩 똑같이 묶어 주었어요. 그런데 몇 묶음인가요? 4씩 하나, 둘, 셋, 넷, 5. 그러니까 4씩 묶었더니 5묶음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전체 수는요. 4, 8, 12, 16, 20. 그래서 오렌지는 모두 20개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요. 같은 오렌지를 어떻게 묶었어요? 그래요. 5개씩 똑같이 묶었어요. 그랬더니 하나, 둘, 셋, 넷. 4묶음이 되었습니다. 5개씩 묶었더니 4묶음이더라. 그렇다면 그 전체의 수는 어때요? 그래요. 자, 이렇게 5, 10, 15, 20. 그래서 역시 오렌지가 모두 20개입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죠. 같은 오렌지의 수를 어떻게 묶어 세었는가? 묶어 세는 방법은 달라도요. 그 전체 개수는 똑같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요. 개념을 확인했으니까 우리 문제풀이 도전해 볼까요? 자, 사탕은 모두 몇 개인지 묶어 세어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묶어 세기에 관련한 문제군요. 그런데 여기서 2가지 방법으로 3씩 묶어 세어보고 6씩 묶어 세어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3씩 묶었다. 3, 6, 9, 12, 15, 18 이렇게 말할 수 있죠. 3, 6, 9, 12, 15, 18 이렇게 나타내세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6씩 묶어 세어본대요. 그렇다면 6씩 묶어볼게요. 6, 12, 18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어요. 6, 12, 18 이렇게 놓고 보니까 어때요? 사탕이 모두 18개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묶어 세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 관련한 질문으로 사탕이 모두 몇 개인가요? 라는 질문에는 18개라고 답해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요. 묶어 센 방법이 달라도 그 전체 개수는 같아요. 라는 것을 알 수 있답니다. 또 하나의 문제를 볼게요. 귤이 1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몇씩 몇 줄로 나타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조건을 보세요. 2씩 몇 줄이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2씩 묶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2씩 묶었더니 6묶음이죠. 2씩 6줄 나타내주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3씩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3씩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3씩 4줄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우리는요, 사씩 몇 줄인지 확인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 둘, 셋. 결국 사씩 세 줄이 되는구나. 그 다음에 육씩, 그러면 이렇게요. 육씩, 하나, 둘. 그러니까 여기에는 2를 써서 나타내 줄 수 있어요. 이렇게 문제에 묶어세기라는 표현은 없지만 묶어세기에 관련한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이제 묶어세기 정확히 알 수 있겠죠? 네, 고구마는 12개씩, 2씩 6묶음. 3씩 4묶음, 4씩 3묶음이에요. 오, 모두 맞았어. 약속한 대로 여기 고구마 마탕. 고구마 12개는 1개씩 12묶음, 12개씩 1묶음이기도 해요. 맞죠? 그러니까 이 마탕은 많이 맞춘 제 거! 어우, 야! 같이 먹자! 나는 오늘의 수학 요리사. 오늘의 요리 재료를 소개할게요. 짜잔! 이렇게 맛있는 빵 2개예요. 그런데요, 이 빵 2개를 냄비에 넣고 저어주면요, 이에 5배만큼의 빵이 나온대요. 넣어볼까요? 이제 저어볼게요. 왼쪽으로 휘휘, 오른쪽으로 빙빙. 맛있는 냄새. 오늘의 요리 완성! 그러면 우리 한번 요리를 접시에 담아 볼까요? 와, 빵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이에 5배만큼의 빵이 어떻게 이렇게 된 거냐고요?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여기 바둑돌을 보세요. 바둑돌의 수가 2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에 5배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럴 때에는 이씩 5묶음을 놓아 보는 거예요. 이씩 5묶음은 과연 몇 개일까요? 이씩 5묶음. 그렇다면 이렇게 1묶음, 2묶음, 그리고 3묶음, 4묶음, 5묶음. 이렇게 5묶음을 만들어 보았어요. 바로 이것이 이씩 5묶음인데요. 이걸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2의 5배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럼 2의 5배는 얼마일까요? 이런 경우에는요, 2를 1번, 2번, 3번, 4번, 5번 더한 것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죠. 2를 5번 더하면 10이니까 2의 5배는 10이라 할 수 있어요. 몇의 몇 배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정확히 알려줄게요. 그러면 여기에 2의 몇 배라는 것을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성민이가 가지고 있는 모형을 보세요. 그 모형의 수가 하나, 둘. 그런데 한 묶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씩 한 묶음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한이가 가지고 있는 모형을 볼까요? 이씩 한 묶음, 2묶음, 3묶음. 그래서 이것을 이씩 3묶음이라고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정한이가 가지고 있는 모형은 성민이가 가지고 있는 모형의 3배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표현을 해줄 것이냐? 우리는 2의 3배라는 말을 사용해 줄 거예요. 2의 3배는 그렇다면 2, 4, 6. 그래서 6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번에는요, 자, 4의 3배라는 것을 알려줄게요. 지금 왼쪽에 모형이 4개, 그런데 한 묶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때 이것을 4씩 한 묶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오른쪽에 보니까 4씩 하나, 둘, 셋, 3묶음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면 4씩 3묶음은요, 4, 8, 12. 그래서 12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4씩 3묶음이라는 것을 바꿔서 표현해 볼 거예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느냐? 바로 4의 3배라고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는 4의 3배가 얼마인지 이미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4의 3배라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는요, 4를 한 번, 두 번, 세 번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4를 3번 더하니까 12와 같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해 두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4의 3배는 4를 3번 더한 것과 같다라는 거. 요거 꼭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반대로 12는 4의 3배입니다 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몇의 몇 배를 확인해 보았으니까 문제 도전해 볼까요? 첫 번째 문제예요. 네모안에 알맞은 수를 써놓으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배운 내용을 생각하며 6식 네묶음은 6의 4배입니다 라고 나타낼 수 있고 6의 4배는 6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더하는 거라서 24와 같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죠. 반대로 24는 6의 4배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배운 내용이 한꺼번에 정리됐어요. 또 하나의 문제에서는요, 같은 것끼리 선으로 이어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쉬워요. 5씩 3묶음, 이거를 표현을 바꿔보세요. 그럼 우리는 5의 3배라고 얘기를 하죠. 8씩 4묶음, 표현을 바꾸어 8의 4배라고 표현을 합니다. 문제없이 해결이 되었네요. 또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이 문제는 네잎 클로버의 잎의 수를 보고 20은 4의 몇 배인지 쓰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네잎 클로버 한 개의 잎의 수를 세어보세요. 하나, 둘, 셋, 4개죠. 그러니까 이럴 때에는 4씩 하나, 둘, 셋, 넷, 5묶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4씩 5묶음.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바로 이럴 때 4의 5배라고 얘기를 하죠. 따라서 문제의 답은 20은 4의 5배입니다 라고 써주는 거예요. 문제 모두 해결됐습니다. 오늘의 배운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봐요. 물건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셀 수 있습니다. 물건의 수를 묶어 셀 수 있습니다. 2의 3배는 2를 3번 더한 것과 같습니다. 이젠 잘 알아요.